그러니까 이게 문화란 거는 음식 떠나서 다양성이 중요해요. 근데 지역의 음식 문화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산맥, 예전 같으면 산맥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막힌 게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독특한 음식 문화 많이 꼽혔어요. 술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된장, 고창, 간장도 심지어 젓갈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벽이 허물어지고 그 다양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게 그 다양성에 중요한 게 지역의 음식이에요. 우연한 기회에 뭐 대구도 갔다, 부산도 갔다, 뭐 경주 갔다 했는데 구미에서 그 같이 그 있던 분들이 통영이란 도시, 그때 충무죠. 충무란 도시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도 갈게요. 그래서 그렇게 말이 됐는데 그분들이 먼저 가고 마산으로 해서 간다 막 이렇게 해서 엄청 이틀을 걸려서 왔어요. 구미에서. 와도 가도 끝이 없더라고. 그래서 통영 딱 도착해 보니까 전혀 새로운 신도시더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신도시가 아니라 제가 안 접해본 도시. 신세계. 예. 무언해. 여기 음식이 좀 새롭네? 그런 게 지역 음식이겠죠? 그런 걸 느끼고 또 자연스럽게 여기 음식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음식을 배우고 또 여기 음식에 배워보니까 여기 음식 장점. 그 장점을 느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한 도시가 차지하는 게 비중이 아주 작게 차지하는 게 충무인데 음식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서울 음식 못지 않은 거야. 뭐 전주 음식, 광주 음식, 뭐 경주 음식 그 시절에 좋았다지만 이건 작은 이 소도시에 이 통영만의 고유성을 가진 음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역의 고유성을 가진 음식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매료되더라고요. 매료가 돼서 중요성은 모르고 매료가 돼서 그걸 공부하고 더 접해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중요하구나 해서 더 빠져들어서 통영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지역들의 음식성이 중요하구나. 이 지역의 음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음식이 되고 우리의 음식이 대한민국의 음식이 되는구나. 어느 순간 느끼고 나서부터 각 지역의 음식들의 중요성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통영서 있었기 때문에 통영의 음식 이걸 더 공부를 많이 해보자 해서 그 지역의 중요성을 느꼈죠. 느끼다 보니까 더 깊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젓갈, 이 지역의 젓갈, 이 지역의 김치, 이 지역의 저장 음식 이런 식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마지막 상업적인 행위한 게 2004년 요쯤. 그래갖고 2007년도부터 좀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음식 하는 것보다는 어떤 지역의 음식이 좋은가 그런 걸 생각하게 되고 음식 공부를 그때부터 좀 많이 했죠. 몸이 아프게 돼서부터 음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 깊이가 더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많은 걸 나는 또 그 조리법보다는 그 학문적으로 축적이 더 많이 됐죠. 일단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통영 음식은 도시가 형성된 그 이유, 그리고 지역의 산물, 그 지역의 기후 환경, 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그 만들어낸 게 지역의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봤을 때는 통영의 민들, 현재 살고 있는 민들, 그 뿌리가 통영 분들은 진취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국한된 걸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 그 문화, 그게 음식의 접목이 돼서 통영 음식은 통영에서 나는 식재료들, 불산들이 그런 생각들의 접목이 돼서 통영 음식은 좀 진취적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선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리법을 거치지 않고 맛있는 그 식재료의 본연의 맛을 끌어내는
그런 식재료법이 발달됐고, 그래서 통영만의 고유성이 가진 음식들이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통영은 소금은 많이 안 써요. 아, 그리고 통영은 그 삭힌 문화, 젓갈 문화 이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간을 할 때도 그런 생선으로 만든 어간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흔히 젓갈은 아니에요. 그 생선으로 숙성을 시킨 그 감칠맛 나는 그 짠맛, 그걸로 간을 하기 때문에 소금하고 콩으로 만든 간장하고 생선으로 만든 간장하고 맛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감칠맛을 더 내는 음식들, 그런 걸 쓰는 게 다른 지역하고 다르고, 그리고 그런 맛을 내는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리법을 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식재료에 그 단순한 감칠맛을 나는 어간장을 쓰기 때문에 맛을 상승의 효과가 엄청 많이 나요. 그런 게 통영만의 독특한 조리법이고, 그리고 이렇게 바다에서 나는, 육지에서 나는 물살보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해산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에 맞는 조리법, 그런 게 더 통영만의 음식 조리법이라고, 그런 게 더 다른 지역하고 좀 차이가 나죠. 이 조리법이란 거는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통영 같은 경우는 특히 일단 세 가지로 저는 생각해요. 일단은 좋은 식재료가 많이 나요. 해산물 쪽에. 그리고 채소류도 섬에서 나는 채소들이 다른 데보다 또 생명력이 강하고 알칼리성 토질이기 때문에 맛, 향도 진하고, 그런 식재료가 다른 지역보다 좋고, 그 다음에 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바닷가 문화 있죠. 그 섬의 문화. 이런 거친 식재료의 문화가 물론 있지만 또 나름대로의 이 통영이라는 도시가 형성된 게 좀 고급 문화의 도시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바닷가의 거친 식재료에, 그러니까 맛있는 좋은 식재료에 바닷가의 거친 조리법에다가 또 진짜 풍성한 왕성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조리법이 통영의 조리법, 이런 게 세 가지 합쳐져 갖고 통영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가 통영의 음식 문화라고 저는 할 수 있죠. 우리는 흔히 또 맛있는 음식을 할 때 소금을 법제를 해서 쓰는 경우인데, 그런 어간장을 만들었을 때는 소금의 법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소금은 뭐 안 좋은 성분이 있다 이렇게 했죠. 물론 안 좋은 성분도 있죠. 바로 섭취하는 거 보는데, 그걸 갖다가 간장으로 그러니까 생선으로 젓갈을 담고 젓갈을 숙성시켜서 간장을 뽑았을 때는 그는 소금의 복제도 되고 감칠맛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간장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간장을 쓰게 되면은 나물도 맛있고, 국을 끓일 때도 소금으로 간을 안 맞추고 어간장으로 맞췄을 때는 쓴맛이 빠지고 감칠맛이 상승이 되죠. 그런 게 이 통영 음식의 특징이죠. 섬이란 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 바다 있죠. 바다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내륙은 차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그 거리감 있잖아요. 유통이 있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예전 같은 산맥, 강 이런 게 가로막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음식이, 그러니까 문화가 단전될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바다는 그게 아니에요. 바다는 해로가 있기 때문에, 해로는 우리가 바닷길을 쭉 가는 게 아니라 섬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한 섬의 문화가 딱 거기서 고립된 게 아니라 이 섬의 문화가 그 옆에서 섬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혼인관계도 섬끼리 했고 그런 문화가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섬에서는 낙지가 많이 났다, 이 섬에서는 개불이 많이 났다, 그리고 뭐 해삼이 많이 났다. 그러면 해삼이 많이 난 섬에는 해삼으로 산적을 만들고, 개불이 많이 난 섬에는 개불로 산적을 만들고, 낙지가 많이 난 섬에는 낙지로 산적을 만들고, 그는 고유의 섬마다 문화가 있는데 그 섬의 문화들이, 음식 문화들이 교류를 하기 때문에 또 섞이는 거예요. 내 딸이 옆 섬으로 시집을 갔다. 그럼 시집을 갔으면 이 음식 문화를 갖고 시집을 간 거죠. 그리고 섬에서 또 다른 데로 시집을 갔다. 장가를 온다. 그는 이어졌고, 또 문화가 이 섬에서 이 섬으로 옮겨 다니는 해류를 타고, 그게 이 통영의 섬, 뭐 여수의 섬이 국화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해부터 섬들이 쭉 이어져요.
그 서면 문화는 계속 전파가 되죠. 근데 그 전파되는 문화가 이쪽 문화, 이쪽 문화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만 그런 문화들이 섬섬이 남아있고 그 섬의 문화들이 이 통영 같은 내륙으로 또 통영 어찌 보면 육지예요. 육지 문화가 또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복합적으로 탄생된 게 통영이죠. 어떻게 보면 통영은 섬에서 그런 문화들이 통영으로 왔고 통영은 또 다른 내륙에서 그런 음식 문화들이 와서 꽃피운 게 통영만의 그 음식 문화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통영 고유의 명사를 갖고 그러니까 통영이란 지역명이 있죠. 예전엔 통영이란 게 통제영에서 따온 게 통영인데 예전엔 통제영이 도시는 아니에요. 통제영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해군의 주둔 군이 있었던 곳이 고성 안에 있는 통제영이란 그 사령부인데 통영이란 도시의 고유 명사가 붙은 음식 명칭이 통영이 엄청 많아요. 그래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아갖고 지금은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지만 통영 약과, 통영 도미찜, 통영 유과, 통영 나물 비빔밥 이렇게 고유 명사가 붙은 음식명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엄청난 그 에너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영의 음식의 그런 중요성, 그 특징 그런 것들이 형성된 거죠. 이 통영에 더한 깊이 있는 음식이 있는데 왜 충무굴빵, 통영 꿀빵이 왜 먹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하는데 그것도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통영 충무김빵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섬에서 났던 문화, 통영의 문화가 접목돼서 탄생된 거지 아무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통영도 김을 자연산 돌김 채취를 많이 했어요. 그런 자연산 채취를 하다 보니까 단순한 게 김에서 밥을 싸 먹는 거, 그리고 뭐 거친 그 통영의 김치 문화, 무김치 대충 쓸어서 버무려서 먹든 젓갈에 버무려서 먹든 그런 김치 문화가 접목돼서 통영 충무김밥이 탄생된 거고, 통영 꿀빵도 그런 생뚱맞게 통영이 꿀빵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달게 집청을 해서 먹는 꿀빵도 통영 약과에서 나온 그 뿌리가 있듯이 음식 문화는 한순간 탄생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지역의 고유한 음식들이 변형돼서 탄생된 게 충무김밥, 통영 꿀빵이듯이 뿌리가 없는 음식이 없듯이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도 다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게 먹는 거인데, 아쉬운 거는 더 깊은 음식들이 통영에도 남아있는데 그게 활성화 안 된다는 거. 현대 음식 문화에 그런 게 좀 아쉽죠. 그게 이렇게 음식 문화는 누가 어느 행정에서 이렇게 알린다고 알려지는 게 아니라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음식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 통영 오시면 다찌 드셨어요? 그 다찌란 것도 이렇게 통영의 음식 문화로 탄생된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왔을 때 저도 통영은 이 다찌란 게 독특한 통영의 음식 문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거는 통영의 문화다 싶어서 다양하게 기록되고 공부되고 해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왜 이렇게 좋은 통영의 음식들이 다찌 형태로 나가서 이렇게 격이 떨어지게 나갔냐, 또 반대로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했듯이 음식 문화는 그냥 흐름에 따라서 맡겨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통영의 음식 중에서 최고를 저는 통영 너물 비빔밥이라고 생각해요. 통영 너물 비빔밥.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통영 너물 비빔밥은 제가 오래 통영 음식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통영의 모든 것이 오롯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일단 통영 너물밥은 해초가 들어가요. 그리고 산나물 그걸 기름에 볶지 않고 통영에서는 해산물에 볶고, 그리고 또 먹기 편하게 청청 썰고, 또 담백하게 촉촉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의 깊이란 거는 잠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공부한 사람을 기준으로서 통영 너물 비빔밥에 들어가 보면 모든 게 통영의 음식이 오롯이 들어있어요. 통영 사람들의 진취적인 생각, 통영의 바닷가의 음식들, 그리고 통영의 음식 문화, 그리고 건강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통영에 오시면 제대로 된 통영 너물 비빔밥을
한번 꼭 드셔보길 권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란 거는 음식 떠나서 다양성이 중요해요. 근데 지역의 음식 문화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산맥, 예전 같은 산맥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막힌 게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독특한 음식 문화 많이 꼽혔어요. 술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된장, 고창, 간장도 심지어 젓갈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벽이 허물어지고 그 다양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게 그 다양성에 중요한 게 지역의 음식이에요. 지금도 뭐 콩으로 만든 간장 된장은 많이 알려져서 역으로 다양성을 찾게 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바닷가 음식의 젓갈들은 다양해요. 서해안부터 남해안부터 동해안으로 올라가면 이 젓갈들이 다양한 게 지금 그것도 개발이 안 됐지만 그런 식으로 지역의 다양성 있는 음식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었고 지역의 독특한 다양성 음식들을 다 발굴해서 기록을 해서 그게 그 중앙 집중적으로 만든 음식들보다는 지금은 이제 지역의 다양성 있는 음식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죠. 우리가 고유의 음식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고유의 음식이 된 게. 오랫동안 유지된 거는 그 지역에 알맞게끔 그 발달해서 거기에 그 고유의 음식이 된 건데 그렇게 된 음식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사라지는 것보다는 발굴해서 아주 지역마다 음식을 모아놓으면 다양성이잖아요. 그 다양성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음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게 저는 지역의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지역의 음식 문화. 그 지금의 음식을 배우고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음식을 중요성을 배우고 공부하고 기록을 하고 그걸 접목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음식들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음식을 하게 되면은 뭐 몇 그램 이렇게 교육적인 음식을 배워서 음식을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지역의 음식은 그걸 저는 장단점이라고 했어요. 계량화 하는 것도 좋아요. 지역의 음식들은 계량화가 안 돼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사계절 다르기 때문에 뭐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또 기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그 계량화가 안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계량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그걸 먼저 지역의 음식에 본연의 식재료하고 본연의 음식 조리법을 배워서 그걸 취득을 해서 그걸 계량화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 셰프들 음식 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음식을 많이 공부를 해서 그걸 현대적으로 접목시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는 멍게가라는 식당인데 그거는 저하고 뭐 상관관계는 물론 있겠지만 저는 따로 통영음식문화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통영음식문화연구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지역의 음식이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발표,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공간이 참 작아요. 없어요. 뭐 와이프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제가 뭐 통영 너물비밥을 선보인다든가 이런 고유 음식들을 한번 선보이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저는 통영음식문화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그 음식들을 차라리 지금은 발표하기 힘들어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통영 생사를 한다든가네 그 고유의 음식을 한 번씩 맛보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외국에서 오시는 사람들이 우리 거를 한번 강연을 듣고 싶다. 그때는 제가 이런 음식들을 공부했던 걸 고유 음식들을 전통 음식들을 지역의 음식들을 보여주죠. 예, 예를 들어서 지역의 음식이 앞으로도 그 경쟁력이 있어요. 이게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니 각 지역마다 음식의 관심들이 엄청 많죠. 축제를 해도 꼭 음식이 접목이 되고 관광을 해도 음식이 접목이 되듯이 음식 축제라고 음식을 발굴할 때 지역의 음식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지역의 음식을 중요성을 하시면서
다른 지역의 중앙의 음식 문화를 갖고 그 지역의 음식을 풀다 보니까 안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음식은 지역민의 지역의 생각으로 당당하게 음식을 풀어나가는 게 지역의 음식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겠죠. 전체적으로는 그게 우리 한국의 음식이죠. 그게 대한민국의 음식이죠. 계속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음식은 흐름이에요. 음식 문화도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이렇게 음식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이건 절대 아니잖아요. 또 새로운 문화가 나오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게끔 음식을 하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그게 지속적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새로운 식재료가 나왔으면 거기에 맞게끔 하고 하는데 저는 음식을 좀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깨우친 거 그런 것들에 후배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얘기 같은 경우는 음식은 이치다. 이걸 많이 느껴져요. 지금도 저도 음식을 뭐 하면서 이거 몇 그램 넣고 이거 몇 그램 넣고 그렇게 잘 안 해요. 이거 얼마큼 줘야 돼? 이거는 그게 감각으로 하는데 그게 그 감각이 시간이 지내도 보고 또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탁 깨우쳐지는 게 있더라고. 아, 음식은 이치구나. 그러니까 그걸 깨우쳐지니까 뭐 나쁜 편은 눈 감고 와도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 식재료를 썼을 때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내 몸이 이게 들어가. 그래야지 맞는 거야, 서로. 그런 게 어느 순간 깨우쳐지더라고. 저 후학들한테 다 당신들 뜻대로 하되 음식은 이치다. 그 자연의 이치 있죠. 그런 식으로도 음식도 하나의 자연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음식은 이치다. 지금 내 말이 힘들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저는 그게 알겠더라고요. 지금도 앞으로 저도 더 그 이치를 깨우쳐 나갈 거예요. 나가고 있고. 그 이치란 걸 가만히 보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식재료들의 흐름. 또 좋은 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다르고 물이 다르고 산맥이 다르고 사람 작은 나라지만 사람 그 성품이 다르고 기질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깨우치고 나면은 음식은 이치다. 그러면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레시피도 필요 없고 힘든 음식하면서 힘든 것도 필요 없고 자연식으로 자연스럽게 풀려요. 음식이. 후학들한테 음식은 이치다. 좀 힘든 얘기지만 언젠가 알게 된 얘기지만 그거는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 뜻대로 해라. 일단 관광으로 통영으로 오든지 여행으로 통영으로 오게 되면 일단 어떻게 되든 먹어야 되잖아요. 그 여행 간데서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즐기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데 요즘은 이 SNS에 너무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모든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내가 먹는 음식 기준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먹고 올린 거를 내가 따라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음식의 기준을 정해서 그 통영에 오시든 다른 지역에 여행 가시면 그 음식을 찾아 먹는 게 맞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음식을 찾아 먹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올렸던 그런 후기들 그런 것보다는 좀 그 지역에 제대로 된 음식을 찾아서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 식당의 음식도 물론 찾아서 먹어야 되지만 그 재래시장 그 지역의 재래시장을 꼭 방문하셔서 그 시절에 가는 식재료 좀 제대로 된 음식들 하는 걸 차지해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많이 알려진 식당보다는 통영에 오시면 알려진 것보다 안 알려진 문화가 많아요. 그런 거 찾아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바라면은
큰 욕심 같으면 제가 그런 음식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해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음식을 서로 공유하면서 진짜 좋은 기운을 담아서 해주고 싶은 게 내 최종적인 바람입니다. 저는 통영이라는 음식을 공부한 게 아직도 만족하고 참 내 인생에 잘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간 음식에 빠져들어서 음식을 공부했으면은 이만큼 내가 즐거움을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 그것도 통영에, 우연찮게 통영이라는 곳을 만나게 돼서 통영 지역의 음식을 이렇게 빠져들어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즐기고 있다는 거, 엄청 즐거움으로 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통영 지역의 음식을 배운 거, 공부하고 있는 거, 그래서 지역의 음식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 그래서 제대로 된 먹거리. 그래서 저는 아직도 공부하면서 만족을 엄청 느껴요. 충만감 느낀다는 게 저는 행복입니다.